그날 아침 경찰서 앞에 붙은 공고문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정천시 재개발 보상금 부정 수급자 명단 17명. 그 명단 맨 위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정수. 나는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순간 내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저기 명단에 있잖아. 보상금 2번 받은 사람이라던데. 아니, 시장님이 직접 조사했다잖아. 틀리겠어. 나는 소리쳤다. 그건 거짓이에요. 나는 돈 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도둑으로 불렸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가게는 폐업당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죄인 가게에서 물건 사면 재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내는 울다 지쳐 떠났고 아들은 연락이 끊겼다. 단 하루 만에 나는 사회에서 지워졌다. 모든 게 시장에 서명 한 줄 때문이었다. 서류 한 장이 내 삶을 짓눌렀다. 억울했다. 나는 단지 무너진 집터 앞에서 보상 신청서를 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시청 창구에서 나를 도와준 그 남자, 그가 시장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난 나중에야 알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한 장의 종이가 내 인생과 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비리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호소문을 들고 세상을 떠돌았다. 처음엔 시청 민원실로 갔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지만 직원은 서류 한 장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보상금은 지급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건 조작이에요.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딱 잘라 말하던 그의 표정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나는 시청 문을 나와 구청, 구의회, 시민단체를 찾아갔다. 어디서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그건 시장님 소관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외쳤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봤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는 나라 욕하지 말라며 나를 밀쳐냈다. 그때부터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밤이면 집으로 돌아가 벽을 마주했다. 아내는 내게 말했다. 그만해요. 우리 이제 그냥 잊어요.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잊는다는 건 거짓을 인정하는 거니까. 나는 신문사에도 갔다. 기자실 문 앞에서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제 억울한 사연 좀 기사로 써주세요. 기자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건성으로 말했다. 시장 관련이면 위험합니다. 기사 안 나가요. 그 한마디가 내 무릎을 꺾었다.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아 서류 뭉치를 안고 울었다. 서류 모서리가 빗물에 젖어 번져갔다. 그게 내 인생이 무너져가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걸었다.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하늘 아래 나는 내 이름이 더럽혀진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정직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내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혹시 재개발 구역 보상 문제로 피해 보신 분 맞나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저는 기자입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 희망 뒤엔
내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기자가 사라지기 전 그는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게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안엔 시장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계약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눈을 의심했다. 모든 도면과 승인 서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승리건설, 데일터건, 한빛개발. 이 세 회사의 지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시장 부인의 이름이었다. 시장 부인은 겉으로는 아무런 회사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개발 사업의 80% 이상을 장악한 실질적 오너였다.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건 그 회사들이 모두 시청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의 수주업체였다는 점이었다. 즉, 시장은 자기 아내 명의의 회사에 시 예산을 흘려보내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게다가 한 구역의 철거 대상 명단엔 존재하지도 않는 주민 이름 수십 개가 포함돼 있었다. 보상금 계좌는 모두 한 은행의 한 지점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지점의 지점장은 시장의 대학 동기였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내 이름도 그 명단 속에 있었다. 나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론 이미 보상 완료로 처리되어 있었다. 즉, 시장은 나를 가짜 수혜자로 만들어 자신이 빼돌린 돈을 합법처럼 위장한 것이다. 그 기자는 그걸 폭로하려고 했다. 이건 시 단위 비리가 아닙니다. 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도청, 국비 보조금, 심지어 청와대 승인까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송사에 자료를 넘기기로 한 바로 다음 날, 그는 도로 위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는 완전히 불에 탔고 블랙박스도 사라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며칠 뒤, 내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기자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는 글자.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이 이 일에 얽혀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비가 내리기 전에 습한 냄새 속에서 나는 또다시 시청 앞에 섰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외침은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은 피곤하단 듯 나를 스쳐갔다. 그때 낡은 고물 트럭 한 대가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왔다. 배기음이 꺼지자 문이 삐걱 열리며 새 남자가 내렸다. 누가 봐도 노동 현장 인부 차림, 하지만 이상했다. 그들의 걸음에는 훈련된 냄새가 있었다.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자가 내게 우산을 내밀었다. 이 동네 재개발 문제 직접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권력자 특유의 결단과 피로, 그리고 책임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시장의 비리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다. 그 종이 한 장에 대통령 직인이 찍힌 승인 서류가 있었다. 나는 놀라 고개를 숙였다. 그건 시장이 조작한 겁니다. 대통령 이름을 도용해서. 그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나지막히 힘있고 굵은 낮은 음성으로 같이 온 사람들에게 이제 가지 하면서 말을 하였다. 그 사람이 뒤돌아설 때 팔에 시계가 가로등 조명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초라한 행색의 시계는 파란색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난 뒤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적은데 누구신데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묻혀선 안 되니까요. 그들의 신발은 이미 진흙투성이었다. 그날 그들은 침묵 속에 단 한 대의 낡은 트럭을 타고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한 통의 봉투가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시장이 비밀리에 만든 2차 재개발 승인 문서 4본이 들어 있었다. 그 문서엔 내 이름이 있었다. 주민대표 이정수 시장 비서실 특보 내정. 나는 충격에 숨이 막혔다. 내 이름이 그들의 조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틀 뒤 아침, 도시 전체가 요동쳤다. 검찰 수사팀이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TV 뉴스 자막에는 시장, 국고, 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피의자 입건. 시민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잡혔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그 안에는 시장의 비리와 함께 대통령 서명이 진짜라는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모든 의혹은 한 장의 영상으로 뒤집혔다. 청와대 대회의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직접 파헤친 결과입니다. 시장과 함께 서류를 위조한 자는 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잡힌 인물. 그날 트럭을 몰고 왔던 그 중년 남자였다. 그는 시장과 내통하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대통령이 그를 고발한 것이다. 그는 제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했고 국민을 속이며 사익을 챙겼습니다.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시장은 법정으로 끌려갔다. 그 모든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졌다. 나는 TV 앞에서 손을 떨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팔에서 눈에 익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난 가만히 기억을 더듬었다. 저 시계가 왜 낮이 익지? 그 순간 머리 뒤가 서늘해졌다. 세상에 저 시계 그때 그 비 오는 날 만났던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인데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나는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다. 그날 밤 낡은 트럭이 내 집 앞에 조용히 멈췄다. 창문을 열자 눈이 매서운 사람이 내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있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 눈을 떴습니다.